제가 중1 때 중3 누나들이 와 있었어요. 먹을 거랑 편지 주고 가고. 뭐야? 그 중학교 때 인기 되게 많았어요. 사대천왕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4명 있었어요. 오 진짜 사대천왕이에요? 뭐야? 야 대박! 혹시 연애가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로맨스 웹툰 어떠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곳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마련한 스덕방구가 저는 성우 남도영입니다. 오늘은 두근두근 콩닥콩닥 현대 로맨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할 게스트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연애 유죄 만화평론가 이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을 로맨스 만화로 배운 홍난지입니다. 연애 책박사 덕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1화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와, 진짜 반가운 조합인데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요, 덕분에. 심지어 진짜. 연애, 그 어렵다는 연애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는데, 그렇죠. 특히 덕후는 연애를 못한다는 인식이 참 이런 또 통상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네, 저도 절대 반대예요. 네. 보이는 게 달라서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아요. 덕후들은 왜 안 드러내요? 모두에게 보여준 것보다 둘이 있을 때 잘하는 거죠. 그럼 주변에 오타쿠들이 다 연애를 하고 있어요? 네. 오타쿠 아닌가 본데? 저희가 또 제작진 통해 들었는데 덕분님이 또 이렇게 로판을 본 이후로 연애가 힘들어졌다고. 이게 내가 내 얘기인 거로 다 공개가 된 거야 지금? 아니 그러면은 나 쿠션 하나만 쓰게 해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이 주변 오타쿠 친구들은 다 어떤 거가 있냐면은 순애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요. 순해요. 네. 순해. 진짜 순애면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달려줄 수 있어야 되고 뭐 자기 직업이고 생계고 뭐고 다 터지고 이제 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만 하는 거죠. 영주나 어디 영지의 딸이거나 공녀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도요? 근데 요즘 애들이 약간 그게 있어요. 주인공 신드롬이라 그런가? 뭐 그래가지고 다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주인공인데 주인공을 만나야죠. 근데 주인공이 그러네요.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냐는 거죠. 맞네. 되게 비웃으신다. 네, 그게 아니고 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야, 오늘 길겠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진짜 다양한 한번 토론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현대 로맨스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애가 가장 어려운 시절, 하나하나 다 어렵고 모르겠고 부끄럽고 그게 바로 학창 시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 시절을 다른 작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신 패널분들, 게스트분들은 처음으로 가슴에 꽂힌 이 하이틴 로맨스 작품 뭐 있으신가요? 하이틴 로맨스 저는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널 좋아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라는 작품이거든요. 영화예요. 그 되게 아프다. 10개나 돼. 방어법이거든요. 이런 10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좋다는 거야 하면서 끝나요.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영화가. 진짜. 근데 하이틴 로맨스의 저는 가장 중요한 미덕은 나한테 일어나면 재난이에요. 근데 남한테 일어나면 너무 재밌는. 왜 재난이에요? 공개 고백 좋아하세요? 좋지 않아? 옛날로 치면 그런 거잖아요. 학교에서 옥상 위에 올라가서 재민아! 나 너 사랑해! 나랑 살려줄래? 괜찮은데? 이게 이게 문제인 거야. 이렇게 체면을 남기려고 하잖아. 뭐 또 꽂혔던 거 있으세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정말 많은 시간을 되감기를 했어야 됐거든요. 왜냐면 내 나이에 10대라니 10대 내 10대 어땠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미라 선생님의 인어공주를 위하여 라는 작품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클래식이죠. 너무 작화가 아름답고 그리고 캐릭터들의 이름마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슬비, 푸르메, 서지원. 고등학생이 글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왜 그런 모범적이지 않은 학생한테 모범적인 여학생 보고 선생님이 집에 가서 뭐 좀 이것 좀 전달하고 와라 이런 식의 꼭 클리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어머 이 서지원이 말로만 듣던 것과는 다르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아이가 알고 싶은 클리셰가 시작이 되면 너무 멋있는 작품이에요. 저는 근데 하나를 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뭐 어린 시절 그리고 뭐 청년 시절 그리고 지금 나이 때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가슴속에 하이틴을 불태웠었던 그 분기별로의 인생작들이 있거든요. 진짜 완전 어렸을 때 가장 처음 불태웠던 거는 너에게 닿기를. 이제 제가 머리를 기르면서 좀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그 여주가 진짜 흑당 같은 머리카락을 자라가지고 나
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불러일으켰던 거는 그 어쩌다 발견한 7월이라고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이게 웹툰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원작까지도 찾아봐가지고 본 거였는데 그냥 간단하게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하자면은 그냥 완전 뻔한 그런 꽃보다 남자 같은 인소 있잖아요. 그쵸. 그 속에서 이제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꽃보다 남자 속에 내가 등장인물 중 하나인데 주인공이 나오면은 쟤네 뭐야 하고 있는데 야 너 쟤 몰라? 우리 쓰리고 최고의 F4 같은 애들을 모른단 말이야 하면서 호들갑 떠는 있죠. 그게 나야. 그게 주인공인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쩌리로 살다가 자아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설정값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 와중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엑스트라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그 슬픔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이 같이 헤쳐나가는 그것들 그리고 그래서 둘의 사랑의 로맨스적 슬픔을 가져오면서도 그 어떻게 헤쳐나가지라는 그 서사까지도 같이 가져가니까 재미가 두 쪽으로 다 있는 거죠. 드라마로도 나왔었죠? 네네네.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고 네, 어하루라고. 네, 어하루. 이렇게 또 하이틴 하면 정말 모두가 알면서도 또 보게 되는 그 맛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실제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런 게 진짜 없어요. 저 공부랑 게임만 해가지고 누가 막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 슈퍼스타 K가처럼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이거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게 제가 중1 때 중3 누나들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거랑 편지 주고 가고 뭐야? 어머. 그 중학교 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체육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음료하고 수건을 갖고 어머! 교실 후문에 있다가 이제 다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4대 천왕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4명 있었어요. 오, 진짜 4대 천왕이에요? 야 대박! 제가 4등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키가 크고 뭐 우럭부럭했는데 저는 좀 체구도 아담하고. 약간 우주인 같은 계열. 그래서 맞네. 주인이 같은 너무 계열이구나. 대단하긴 하지만. 근데 그거 알죠? 그 4대 천왕도 그거 나눠져 있다니까요. 그 맨날 표정 이렇게 하고. 그쵸. 완전 차도남 부잣집에. 스타일. 얘가 메인 남주잖아요. 그쵸, 완전 그쵸. 메인 남주에 완전 부잣집에다가 완전 구준표, 싸가지 없고. 구준표. 싸가지 없고 그런 이렇게 표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다정한 사람. 지우 선배. 네. 지우 선배 같이 맨날 이렇게 다정하게 그래 괜찮아. 근데 한 말 듣는 애들 맨날. 그쵸. 그런 지우 선배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귀여운 애. 귀여운. 귀여운 애가 우주인. 나와야 돼요. 혹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귀여운 애 맞아. 나와야 돼요. 네. 그 포지션. 그런 포지션이 나오네. 넷이 몰려다니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진짜요? 학교에서 명명이 됐다. 이런 거지. 저는 클리셰라기보다 한 가지 좀 저한테도 좀 순수했던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10대 후반에 이렇게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미술학원에 다녔었거든요. 전학원. 그러니까 미술학원에 제가 이거 먼저 다니고 있었고, 클리셰인데? 네, 뒤늦게 들어온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 남학생이 저를 좋아한다고 이 학원에 전체 소문이 다 돈 거예요. 이게 온 미술학원에 다 퍼지니까 저를 보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이 웬만하면 사귀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 친구랑 좀 이렇게 사이가 좋아질 듯 말 듯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좋아했다고 하더니만 1년 뒤에 여자친구가 생기더라고요. 이건 클리셰가 아니라 클리셰가 깨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분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안 받아주긴 했잖아. 그렇지. 솔직히. 맞아요. 말고도 참 진짜 보면 돌이켜보면 참 좋았던 시절인데 이게 어른이 되고 보니까 다시 보이는데 그땐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좀 아니었나? 그런 장면들은 없었나요? 저는 있어요. 그 인소의 법칙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은지호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하셨지 않았어요? 제 우주인이라는 캐릭터. 맞아요. 우주인 네. 잘 하셨잖아요. 어울려요, 우주인. 주인이 오래 했죠 그때. 네, 거기서 지호가 다니에게 빠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사냐면요. 준비해 왔나 봐. 어쩌자고 달콤한 고통에 손을 댔는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게 광대가 올라가는데 어머 야 니들 고1이야 어머 얘네 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아드님이 고1 아니에요? 아직도 소녀가 사셔. 네, 한편으로 우리 집에 있는 고1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럴 때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있어? 라는 게 되게 항상 클리셰가 나오잖아요. 텅 빈 교실에 남아있는데 둘이 딱 마주쳐요.
왜 남아있지? 학교가 끝났는데? 요즘은 그러면 사고인 거 알죠? 빈 교실에 사람 남아 있으면 그죠. 사고예요. 아, 사고예요. 그래요 이제? 네, 네. 이분들 갑자기 왜 다큐가 되셨어요? 진짜. 우리 때는 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만화를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걔네들 맨날 옥상 올라가가지고 맞아. 빵 먹잖아요. 근데 어우, 한국 그래봐. 학교 큰일 옥상은 나요. 닫혀 있어요. 학생들에서 그게. 혼나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괴리가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걔는 막 동아리 엄청 중요시하고 맞아요. 맨날 막 부카츠라고 해가지고 맨날 부활동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딱히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 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웹툰 같은 거 나오고 웹소설 나오고 이러면서 진짜 이제 우리가 우리 공감할 공간.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학교들.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되게 많죠. 뭐 정말 수학 여행도 있고 기다렸는데 카페 앞에서 안 오고 속상해서 돌아가고 정말 하이틴 로맨스는 요즘 봐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지금 저희가 수다 떠는 건 봐도 너무나 재밌는데 사실 우리의 학창 시절은 많이 멀어져 있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이 먹고도 봐도 재밌을까? 아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판타지이고 지나온 사람들은 미화가 더해져서 얘들아 너희들 뭐 그래 뭐든지 다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게 느끼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학창 시절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겪잖아요. 음. 뭐 진짜 보편적인 어떤 공감대가 있는 공간이 학교라고도 볼 수 있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웬만하면 우리가 다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공감할 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하이틴 로맨스에서 항상 여주 주변에 멋진 4대 천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이 여주의 찐 남주는 누구지? 하는 그 미스테리 같은 맞아요. 네, 맞아요. 서스펜스 맞아요. 같은 그런 식의 미스테리를 우리가 따라가면서도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어른의 추잡한 욕망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 완전 공감. 그러니까 네. 이때밖에 못 먹는 맛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진짜 이때의 사랑은 나이 먹고 하는 사랑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럼요. 나이를 먹을수록 챙길 거 챙기고 남길 거 남기고 인간스럽게 사랑을 하게 되는데 저 때는 그런 걸 하나도 안 챙기잖아요. 그 사랑의 본질은 이게 더 가깝다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애에 가장 가까운. 네, 그쵸. 그런 거죠. 자 이렇게 10대 때는 풋풋했는데 똑같이 풋풋할 때였는데 이게 또 살짝 나이가 들어서 대학생이 되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배경이 그냥 캠퍼스로 바뀌었을 뿐인데 뭐랄까 맛이 좀 싹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결정적으로 다른 건 복학생 선배가 있다는 겁니다. 조별 과제도 있고요. 그죠. 아, 맞아. 그리고 조별관대에서 꼭 투닥거려야 돼요. 그쵸. 생활고. 아, 그러니까 얘네들 그쵸. 용돈 받아 쓰거나 알바하는 애들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공상 떠는 거 나와야 된다. MT 이제 가가지고 술 먹고 이제 그런 게 있죠. 맞아,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다르구나. 그 하나가 너무나 큰 클릭. 아. 정말 환경을 다 바꿔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대 하이틴물에서는 남주가 고등학생인데 오토바이도 타고 아, 날라리? 네, 날라리? 네, 소식도. 고등학생이 술을 마신다고요? 네. 정말 이상하다. 오토바이를 탄다고요? 정말 이상하다. 그때 방심이가 없었나요? 네, 그러게요.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아, 진짜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없었던 시절이 아, 있었죠. 진짜요? 아, 술과 진짜 담배를 사는 없었어요? 것도 어머 세상에, 그럴 수도 있구나. 야만의 시대였답니다. 덕분에 진짜 어르시군요. 이제 1막일 뿐입니다. 진짜 얘기할수록 그리운 얘기들과 정말 떠오르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또 한 번 심쿵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웹툰 속 심쿵 모먼트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작품과 별개로 어떤 행동이 더 심쿵인지 한번 심쿵 티어라는 걸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심쿵 모먼트 속 대사는 매번 끝날 때 하고 있는 1분 컷보다 간단하게 뭐 연기보다는 뭐 낭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모든 남주의 대사를 하고요. 여주 대사 낭독은 세 분이 돌아가면서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쿵 모먼트 불청객과 춤을 29화에 말이 끊긴 해로의 얘기를 챙겨 묻는 제이 뒤적뒤적 오늘도 목도리에 하지 매점 가자. 지금 추운데? 날도 다 풀렸는데 뭐가 추워. 가자 빨리. 아 일단은 해로 방금 뭐라고 했어? 이거 좀 설렌다. 많이 설렐 것 같아요. 이거 좀 설렌다. 저런 캐릭터 이제 심쿵 캐릭터들을 데뷔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심쿵 모먼트 19 예고 남녀 57화에 이러면 나는 계속 헷갈리잖아 라는 서별의 말에 말 대신 행동으로 답변하는 민재. 네가 계속 이러면 나는 계속 헷갈리잖아. 서별아, 너 힘든 거 그거 내가 대신 가져갈 수 있다면
100번이고 가져갈 거야. 그게 내 방식이었고 지금도 그래. 도대체 왜?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정말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이게 내 대답이야. 야, 니네 몇 살이야? 근데 진짜 진짜 와, 너무 진짜. 잘하세요. 마지막에 호흡이 진짜. 작아지잖아요. 소리 성량이 이게 이디를 암시해주잖아. 아유, 어떡해? 참. 자, 다음은 저도 우주인으로 참여했던 인수의 법칙 16화. 처음으로 다니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찬영. 이거 내가 주인공 계속 그 남주를 내가 아니에요. 연습해야 되나? 네. 네, 남주 목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제가 여주할게요. 아, 그래요? 웃길까요? 아니면 진지하게 할까요? 진지하게 해야지. 진지하게, 네네네. 진지하게 해야지. 진지하게. 네. 더위 먹었나? 왜 이렇게 처지냐? 뭐야? 반여령인가? 벌써 왔어? 열은 없는데. 근데 이건 설렌다. 나 너무 입술이 파르르 떨려서 이게 얼굴이 안 나간다는 게 너무 아쉽다. 진짜. 진짜요. 아니 정말 유치원 형은 왜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왔어 했는데 아니 나 다른 애야라고 말도 안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순해. 그 얘밖에 안 보인다고 네. 그냥 나는. 또 있습니다. 인수의 법칙. 자, 35화 고등학교 등교 첫날 짝꿍이 된 다니를 향한 루다의 직구. 혹시 지존중학교 사대천왕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나랑 같이 있는데 다른 남자 얘기할 거야? 네? 다른 남자 얘기는 솔직히 썩 유쾌하지 않네. 난 그냥 네 얘기가 궁금한데. 뭐야? 어떡해요? 금발캐 이런 캐릭터들 많이 했죠. 와, 자, 이번에는 자 미친 남주들과 같은 반이 되었다. 19화의 체육 시간. 자 이번에도 간다 이하연. 이번엔 절대 못 피할 거다. 아, 젠장. 더 도망갈 체력도 없는데. 꽉 잡고 있어.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아, 무심한데 저 얼굴 봐. 저 표정 봐. 무심하게 툭 쳐다보지 마. 아우, 진짜. 자, 다음 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좋아한 8화 아한의 말에 빨개진 얼굴을 감추는 휘영. 근데 왜 그러냐? 뭐가? 아까 싸움할 때 왜 뛰어들었냐고. 그거야. 네가 다치는 게 싫으니까. 에이씨, 나 음료수 사랑한다. 헐 뭐야 이거. 야 그레이 아나토미인데. 는 한번 가장 심쿵한 모먼트 하나씩 뽑아볼까요? 전 첫 번째 거. 그러니까 말 끊어졌던 거 다시 돌아와 주는 거.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방금 뭐라 했어? 저는 이 친구 너무 귀엽네요. 제가 금발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내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 대답이야. 키스. 아, 연기할 땐 그게 제일 잘 붙긴 했어요. 네. 저도 원래 덕분님처럼 맨 처음 배려해주는 그 심쿵 모먼트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연기를 하고 나서 이게 내 대답이야. 오, 네, 대답이 됐어. 네, 대답이 됐어요. 이건 성우빨이다. 진짜 이거 정말요. 성우빨이다. 자, 이제 후끈 달아오르는 이 분위기를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본격 성인이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얼음미도 샥 풍기면서 남주들의 인기 포인트가 그때가 되면 좀 달라진다고 하던데. 아, 어떻게 달라질까요? 뭐 일단 하이틴에서는 꽃미남 계열, 차가운 계열이나 아니면은 그 온미남 계열이나 이런 게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성인물로 오면 요즘에 흉부장이라고 부르는 본부장님들이 계시거든요. 흉곽이 굉장히 크신 분들입니다. 아, 배흉근 발달의 흉부장. 흉부장. 근데 사이즈를 항상 아주 타이트하게 입으세요. 셔츠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인기가 많지 않나. 네. 이렇게 나눠서 쪼개갔던 사대천왕의 매력을 네. 혼자서 모두 다 독차지하고 있다. 공과사 확실하고 일도 잘하고 부족함 하나도 없는데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몸은 체지방률 7%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재력의 행사 재력, 면에서 좀 재력, 다른 재력. 것 같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 있어가 아니라 황금송아지 가실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재력의 행사 면에서 결정권자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뭔가 시원시원해진다. 네, 이런 식의 좀 특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남주가 가진 설정들이 다양해져요. 뭐 이혼남, 네, 아니면 뭐 폭스남, 사랑만 보고 직진해서 달려가는 이 귀요미 캐릭터들보다는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
한국에서는 약간 오피스로 넘어오면 능력이 엄청 뛰어나고 철두철미한데 내 앞에선 풀어져. 아. 이 갭이 되게 인기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완전 많이 여자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 하면은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뭐 알죠? 맞아. 그러잖아요. 맞아. 얼굴이 얼굴 빨개져가지고. 삐끗생기면서. 분홍 색깔 네, 홍색 이렇게 삐끔 생기면서. 보시는 분들 독자의 현재 직업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선호하는 남주의 좀 덕목이랄까 그런 것도 다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원이라면 오피스 로맨스는 안 볼 것 같아요. 아, 왜? 다 거짓말처럼 보일 것 같아. 왜 진짜? 왜? 우리 회사 안 그런데 이러고 그러잖아. 우리 본부장을 보고서 내가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왜 동종계 사람에게 설레지? 너무나 또 대단한 몸매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잖아요. 그런 괴리도 좀 있을 것 같고. 현실에서 그럼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아, 옷 꽉 이렇게 네. 단추가 완전 열리라게 이렇게 쫙 어. 이렇게 놓고. 왜 현실에서도 멋있던데? 저는 싫어요. 옷이 없나? 머슬핏이잖아요. 머슬핏. 그리고 옷이 작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3X 라지인데 그걸 뛰어넘는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방금 그게. 그렇다면 이 어른들의 로맨스 한번 아는 맛들 우리가 아는 맛을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야 이거는 안 통할 수 없는 클리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운전하는 장면이 반드시 나와요. 아 어. 운전. 네. 옛날에는 저는 백마탄 왕자님이 마이바흐탄 본부장으로 바꿨다고 얘기하거든요. 고급 세단을 타고 와요. 너무 와닿는다. 이 차는 뭐지? 했는데 창문을 쭉 내려가면서 타세요라고 말하는 장면 거의 한 번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주가 직위를 모르고 있거나. 아 그죠. 꼭 주인공들 처음에 그 촌빨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해서 가면은 막 백화점에서 옷 피팅을 시켜주잖아요. 아. 그러면은 꼭 그거 알죠. 이제 가격을 본 다음에 750만 원이요? 하면서 다 빨리 갑시다 이러면 이제 그러잖아. 입어본 거 전부 다 주세요. 그게 너무 설레요. 자 이렇게 또 보통 인기 있는 로맨스 남주 하면 저도 그런 캐릭터 연기를 좀 해봤는데 차도남. 요즘은 어때요? 차도남의 인기가 요즘도 그렇게 있나요? 스테디인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계속 나와요. 진짜 남주가 다정캐면 서브 남주로 약간 차도남 스타일이 있다거나 이런 단짠단짠으로 좀 가지 않나요? 저는 경계가 좀 허물어진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차가운 차도남 특유의 매력은 계속 가져가되 그 다음에 그 다정남 특유의 그 요즘 뜨는 맛까지도 가져갈 수 있게 만든 게 요즘에 좀 흐름이지 않나? 맞아요. 여주한테만 그 앞머리 내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맞아, 이거 진짜 맞아. 앞머리 내려야 그러더라? 돼. 씻고 네, 나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맞아. 씻고 나왔을 때 앞머리 정말. 걸어야 돼. 맞아, 나 앞머리 내렸다가 딱 생각이 났네. 진짜 교수님이다. 박사학위 괜히 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교수님이다. 맞아. 근데 저는 이거를 옛날 왜 우리 아버님 세대나 그리고 저희 세대들은 좀 그런 박스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가볍게 표현하면 안 돼. 좀 진지하게 말이 울지도 없어야 돼. 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표현이 잘 없는? 음. 그래서 그냥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차갑게 보이는 남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남자들이 더 많았으니까 남자들에 대한 환상을 키울 때 이런 남자가 다정한 말을 할 때 얼마나 좋을까. 좀 지팔직군이라는 말이 아. 되게 유구한 말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DNA상에 끌리는 게 있는 게 아닐지.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갖고 싶어 하는 욕망 아닐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고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했었죠. 큰 패단이에요. 여러분 현대 로맨스 읽으면서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쁜 남자는 그냥 나쁜 남자예요. 자 그럼 이제 차도남 나쁜 남자 말고 요즘 대세 남주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직진남이 더 유행인 것 같아요. 나빠 보이든 착하든 직진해와야 돼. 옛날에는 나빠 보였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 그리고 무뚝뚝하니까 말을 안 해서 오해가 생겼다면 요즘에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내가 못 믿음 주인공이. 제 생각에도 뭔가 말을 좀 더 쉽게 터놓을 수 있고 쉽게 표현하고 그런 식의 캐릭터들이 또 많아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었고요. 이 관계성 면에서 둘이 같이 함께 성장해가는 평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저 사람 그런 식의 관계성, 그런 식의 남주들이 좀 더 많이 각광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브리드 생긴 거 완전 차도남이고 완전 집착 많고 그런 거 동시에 너무 따뜻하고 너무 다정하고 너무 직진하고 그거 나한테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똘똘한 한테 이런 것처럼 얘 하나만 딱 하면 있으면은 다 해결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네. 올인원 남주들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다양한 뭐 캐릭터들이 변해오고 있긴 하지만 근데 요즘 이게 또 꼭 연애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많이 주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로맨스라는 장르는 잘 되고 있는데 이거 왜일까요? 현실하고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 다들 M4다. 사랑하는 것도 너무 시간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손해보고 뭐고 할 게 없어요. 사랑은 원래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너무 되죠. 잘 알고 있다 정말. 그렇죠. 사랑은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래서 안 돼. 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내 현실에선 찾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직진남, 네, 순애 뭐 이런 것들을 꿈꾸는 거 아닐까요? 힐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모자란 걸 채울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로맨스물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또 그걸 연애를 거기서 배우기도 하지 않나요? 저처럼 막 로판 보고 아. 막 피팸을 보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사랑은 이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요즘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고 하는데 야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래요. 유죄인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죄인간. 나랑 안 사귈 거임. 나랑 안 됨. 근데 자꾸 내가 연애 감정이 들게 만들어. 힘들다. 세분 생각 어때요? 모두에게 사랑스러운 남자는 유죄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저는 인정하는데 약간 그런 쪽으로 인정해요. 이렇게 설레고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해놓고 현실이 아니래. 그 분야에서 저는 제일 형량을 높게 쳐요. 왜 그 노력하세요? 왜 너무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날 울린 이게 너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돈 쓰고 시간 써가지고 이 작품을 봐줬는데 나한테 주는 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현실이 아니지? 그런 생각 가끔 드니까 구속해야 된다. 구속하라.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뜨겁게 사랑받고 있는 유죄인간. 그래서 웹툰 속 인기 남주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남주들은 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을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 분과 제작진분들이 머리를 맞춰서 뽑은 유죄인간. 자, 첫 번째 유죄인간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지님부터 한 분씩 또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맥킨 스튜디오의 내일도 출근이라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시우, 우리 강시우 책임님. 강시우 책임님이 딱 그 전형적인 차도남이거든요. 티존 발달해. 네, 티 좀 발달하시고 항상 눈썹 짙으시고요. 얼굴 하얗시고 자기 관리 끝판왕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지윤 씨한테 여주에게 관리를 하려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저랑 같이 야근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많이 일 중독자. 그리고 본인도 영양제를 챙겨 먹기 위해 알람을 맞춰놔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칭찬을 들었어. 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네, 너무 좋잖아요. 저는 가장 높은 형량을 매기는 지점이 내 노력을 있는 그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그 칭찬. 호감을 사기 위한 거짓말이 네,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저는 굉장히 높은 형량을 땅땅땅. 이분은 그냥 뭐 이거 훈방 조치해도 될 것 같고. 절대 아닙니다. 다음부터 야근하지 마세요. 네, 훈방 조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정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한 7, 80화 됐을 때 한번 보세요. 썸네일에서부터 보고 싶으실 거예요. 다음이 재민님인데 저 어깨가 무거워요. 또 훈방 조치 될 수 있으니까. 내일도 출근에 저도 갖고 왔는데 오. 제인이 오. 윤노아라는 친구가 다니는 중국어 학원의 조교예요. 그리고 연하남이에요. 그 연하남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뭐 착하고 귀엽고 강아지 같고. 그걸 바라는데 되게 능글능글해요. 진짜. 네. 누구누구 학생이나 아니면 누구누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은근슬쩍 누나라고 부르면서 반존대 쓰고 막.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훈방 조치 넘어갔고. 근데 일단 얘가 넘어갔고. 어린애니까 약간 어리게 보이기 싫잖아요. 그 어른스럽게 하려고 막 꾸미는 거 있죠.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 보이는 풋풋함이 막 그 뿜뿜해요 막. 근데 섹시함도 있습니다. 어떻게 섹시한데요? 이거는 이거 보셔야 돼요. 너무 죄송하지만 훨씬 설레요 지금. 아닌데. 금고형 정도? 근데 이제 집유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자, 이제 더 형량을 높여 줄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냐면 설렌다 이거 플러스 이제 이렇게 해놓고 못 만난다. 나만의 XX라는 작품이 있는데 주인공이 이제 서울 사는 그러니까 도시 여자예요. 시골에 이제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놀러 간 거예요. 방학이어가지고. 근데 비가 막 내리는 거야. 원래 또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서는 비 내리면 비가 확 내리는 거예요. 이 비를 이제 둘이 맞다가 피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그 농사일을 하잖아요. 시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닝 셔츠에 반바지만 딱 입고 있는데 라인이 다 보이는 거야. 그 사투리를 쓰니까 그 순박함이 그냥 저렇게 잘생긴 남자와 영원히 시골 속에 박혀가지고 인생이 종말되는 그런 걸이 되고 싶다. 근데
저렇게 잘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추억을 해요. 네 할아버지를 사랑했었지만은 그때 봤었던 그 참외 오빠는 쩔었다 이러면서 죽어요.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고 저 사람도 안 나와요. 이렇게 마음을 질러놓고 인트로 저 5컷 나오고 사라지다니. 이런 건 진짜 그 미끼 상품, 허위 매물, 유죄, 고소. 컷 하나당 1년 드리겠습니다. 그럼 5년. 오케이. 5년 드디어 형량이 나왔네요. 지금 형을 제대로 받은 최초의 캐릭터가 되고요. 나만의 XX가 축하라. 자 이제 3막을 왔습니다. 저 멋진 남자 내 걸로 만들기 힘든 거 알아서일까? 로맨스엔 유독 계약으로 먼저 묻고 시작하는 관계도 진짜 많아요. 저도 그렇죠. 그런 또 로맨스물을 녹음해봤고 야 이 계약 결혼이나 계약 연애는 왜 로맨스에 과연 치트키가 됐을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는 게 부담이고 또 연애를 시작해서 관계 속에서 손해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계약을 하면 쌍방이 손해보는 일을 안 하기로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손해보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지 않을까? 로맨스가 성립이 되려면 해피엔드로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만나야 되고 오래 보아야 돼. 계약 결혼은 그냥 오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설정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꽃 보는 남자 같은 스토리 나오면 콧방귀 끼잖아요. 내가 진짜 여러 여자를 만나봤는데 나한테 너처럼 대하는 여자는 처음이다. 늘 이걸로 그렇지. 이제 개연성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나온 순간 기도 안 차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연성을 얘가 가져가게 해주는 거죠. 너한테 그냥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래 뭐 계약이라면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뭔가를 하려고 할 수도 있지 하면서 그 개연성을 좀 쉽게 가져가게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합법적으로 밀당을 하게 해주는 거. 아, 그쵸. 그러니까 이 계약 속에서 처음에 꼭 그런 내용 들어가잖아. 절대 우리 이성적으로는 넘어오면 안 된다.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꼭 중간중간에 그걸 막 이렇게 넘나들잖아요. 넘죠. 그러면서 그런 밀당에서 가져오는 그 재밌음을 같이 가져가되 여기 하나 더 여성이 우위를 가진 채로. 왜냐면 이런 계약 연애를 할 때 항상 먼저 더 마음을 보여주는 거는 남자 쪽이고 그래서 여자면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 계약이라더니 뭐지? 왜 그러지? 왜 이러는 거지? 진짜 뭐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더 칼자루를 쥐을 수 있게 해주게 해요. 이 밀당 관계에서. 현실에도 되게 머리 아프잖아요. 남자도 그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되게 이 칼자루를 쥐게 해주는 느낌이 엄청 그 만족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럼 이제 이 계약 관계가 등장하는 웹툰 중에 대표작을 한번 꼽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사내 맞선. 사내 맞서? 사내 맞선. 오, 세 분이 동시에. 드라마까지 된 그죠. 작품이니까요. 오. 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뭐 짧게 뭐 누가 해주시겠어요? 주인공 본부장이었나? 사장 아들인가? 뭐 그래요. 이 친구가 회장 손자 회사 손자였나요? 네. 이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네. 결혼을 그래도 해야 결혼을 된다. 해야 사람 압박이 구실을 하고 들어오는데. 너는 지금 나이가 차도록 결혼도 안 하고 너 임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맞선을 보러 가게 되죠. 맞선을 보러 가게 됐는데 아 그렇게 돼서 이제 정말 계약 결혼이구나. 맞선을 보러 갔을 때 이 여자 주인공이 친구 대신 나간 거예요. 친구 대타로 대타를 한 것도 친구가, 심지어. 망쳐달라고. 친구가 나는 결혼은 아닌 것 같아라고 친구가 얘기를 하자. 이제 돈을 맞아요, 받고 맞아요. 망쳐 대신 망쳐주겠다. 맞아요. 그렇게 돈을 한 거야? 받고 대신 망쳐주겠다 해가지고 저 해괴망측한 저 꼬라지를 하고 서로 가가지고 막 오만 얘기를 다 해요. 막 진짜 입에도 못 담는 얘기들 있잖아. 저 남자 좋아하고요. 저 지금도 남자랑 자고 왔어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결혼합시다. 그래서 저 여자애가 어떻게든 말아먹어 보려고 그 몸 비트는 게 진짜 웃겨요. 아우 야 진짜 세 분이 이구동성 뽑았던 산에 맞선 다들 궁금하신 분들은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계약이 진짜 그렇게 많은데 또 재밌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진짜? 예전에는 빚이나 금전적인 문제나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되게 재미있게 본 아파도 하고 싶은이라는 현대 로맨스 작품도 있거든요. 그 작품에서는 이 여주가 대학 때 이 남자를 좋아했어요. 이 남주를. 근데 이 남주가 너무너무 대단한 집의 아들이라 함부로 고백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남주가 동창회에 나와서 그냥 선 봐서 결혼을 할 거야. 아무나 괜찮아. 그랬더니 이 짝사랑했던 여주가 그럼 저는 안 돼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 빚이 있는데 그걸 갚아주시면 이라는 단서를 내걸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게 네. 챙길 건 챙겼어. 이게 챙긴다기보다 이 남자랑 연결되고 싶은 그 마음이라고 그죠. 생각했어요. 저는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라도 이 남자와 계속 엮이고 싶다. 가슴 아프다. 그쵸? 계약이라서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아. 밑바닥을 연애에서 원래는 되게 힘들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밑바닥을 계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여줘요. 어차피 우리는 끝날 관계인데 1년짜리 계약 관계인데 뭐 어때? 라고 하면서 정말 편하게 대하게 되다가 그런 결핍 이런 것들을 꺼내게 돼 있잖아요. 서로에게 구원이 되는 그 순간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화사 그 무대 보셨어요? 저는 계약 결혼의 재미는 화사 박정민의 무대와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이미 이 사람은 더 좋아하잖아요. 계약 결혼을 하면서 그냥 내숭도 안 떨고 가식도 안 떨고 그래도 좋아하잖아요. 그 무대의 멋진 점은 뭐냐면은 화사가 진짜 자유롭게 오만 것들을 춤추고 난리치고 뭐 해도 박정민이 그냥 이렇게 좋아해 주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좀 좋아해 주겠구나라는 이 여성들의 욕망을 다 여기서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밑바닥까지 보여줬는데도 나를 좋아해 주다니. 그쵸. 네. 근데 그건 남주에게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재벌집에 걸맞는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넌 이래야지. 라는 식으로 재단하다가 그런 거 괜찮아요. 뭐 맞아, 이런 식으로 맞아. 이야기를 맞아. 듣는다든지.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연애에서는 우리 언제까지 사귀자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약에서는 시간 제한을 두잖아요. 이것도 되게 큰 장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을 명확하게 확인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한 번 꼭 오잖아요. 반드시. 그리고 서로 말하면 빨리 끝날까봐 그 생각 둘 다 하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 좋아한단 말을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맞아. 아까 그 아파도 하고 싶은 애 여주는 일부러 그런 속물 같은 단서를 내민 거죠.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계약 관계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진짜 지킬 맘 수 있을 아파. 만큼 나에게 돈이 필요해요. 또 남들한테 계약 관계임을 또 들킬 뻔한 장면들도 맞아요. 클리셰로 잡힐 수 있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신혼이잖아요. 네. 집들이를 한단 말이에요. 집들이 그래 집들이도 클리셰다. 아. 집들이를 하는데 얘네가 집에 안 가. 우리 각방 쓰고 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계약에서. 자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어떡하지? 하는 장면. 그러면 계약 결혼이 실제로도 설렐 수가 있을까요? 그 계약이 어떤지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현실이잖아요. 계약 결혼이. 그럼 소송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돈 껴있고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라는 비정량적인 게 껴있잖아요. 감정이라는 비정량적인 것들을 조항으로 걸어놨죠. 뭐 절대 마음이 가지지 않을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를 누가 측정할 수 있냐고. 이렇게 비정량적인 게 들어갔으니까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송전이 벌어진다는 거죠. 계약이 우스워 이렇게. 그럼요. 너 이거 안 보이니? 이러면서 확실히 초창기에 아까 말했던 하이틴 로맨스 때랑 완전 좀 우리 다르죠. 다른 텐션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이틴 로맨스는 소송은 안 할 거예요. 여기 갑자기 다큐멘터리다. 근데 정말 이렇게 쉼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역시 1화 때부터 했던 멤버들이라 정말 쉼 없이 달렸는데 재밌다. 너무 재밌고 2시간이 넘었네. 너무 놀라운 게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돼. 아 진짜요? 깜짝 놀랐죠. 뭐야? 나도 뭐 더 있는 줄 알고 체크했더니 진짜 말도 끝났어. 안 돼. 진짜 빨리 갔어요. 와. 하지만 오늘이 또 끝나야 다음화가 있고 우리가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언급했던 작품들은 말씀드린 작품들은 저희가 고정 댓글에 정리를 또 해두었습니다. 1화부터 쭉 읽으시면서 더욱 큰 설렘을 느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마무리 소감 하시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패널분들이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하는 추천작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이틴 로맨스를 좋아하는지 방금 저희의 대화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 소송은 걸지 않고 뭐 내용 증명은 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거 멀리서 보면 푸른 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진용 작가님 작품인데 네. 대단한 작품이에요. 오디오 드라마로 들으시면 도영 성우님의 제가 여준 주인공을 네, 했고 주인공. OST까지 불렀고 맞아요. 이제 음원이 올라가서 어른이라고 성장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작품입니다. 저 오늘 이번 기회에 정말 30년을 되돌아가서 하이틴 시절을 이렇게 다시 되뇌어서 마음이 진짜 풋풋해지는 기분이었다가 네. 다가? 점점점. 네. 결혼으로 다시 돌아오고. 네. 재벌과의 인터뷰에서 음. 양서준이라고 하는 남주가 나와요.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된 재벌 3세입니다. 그 양서준이라는 캐릭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작가님 사랑합니다. 연재 계속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추천작 먼저 하고 가고 싶은데요. 그 어쩌다 발견한 7월 요거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하이틴 로맨스를 많이 읽어본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 작품은 더 재밌을 수밖에 없거든요. 보시고 드라마까지도 꼭 보셔야 돼요. 또 1화 때 봤었던 그 사람들끼리 예토전생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네요. 욕심이 나고 여러분들 하시는. 댓글에 저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댓글 많이 달아달라는 그런
청탁 한번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또 성우 일을 하다 보니까 남주라는 단어 자체가 성우에게는 되게 또 두근거리는 단어거든요. 근데 남주 세 분이 이구동성 말했던 산의 맞선. 거기에 남주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심장을 처음으로 심쿵하게 만든 내 생의 첫 유죄인간은 누구였나요? 자, 원조 유죄인간 또 나의 첫 종이 또는 액정 남친 여친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찐들의 페이지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저 좀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시고요. 다들 안녕. 안녕. 운명의 아이를 알고 싶다. 큐.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르브르입니다. 저라는 거 회귀해요. 죽으면 르브 회귀해. 안녕하세요. 르블레이입니다. 특기는 회귀입니다. 저는 죽으면 회귀를 합니다. 가짜 운명의 아이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 설명 부탁드립니다. 속이려던 거 아니고 신전 아저씨들이요. 신탁 오냐? 그런 거 해서요. 르브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거든요. 제가 속이려던 게 아니고 신전의 분들이 신탁을 오역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세 번째 회귀 후 희대의 악당이라 불리는 듀블레드 공작가에 가셨다고요? 네, 제일 부자니까 공자미한테 잘 보여가지고 지갑 털라고. 그렇습니다. 제일 부자니까요. 공장님에게 잘 보여서 한몫 챙기려고요. 르브 이제 상용이 나라야 아니라 안상호야. 여기 있으면 르브 맨날 죽으니까 악당 공작가에서 돈 벌어서 떠날 거야. 자, 이쯤에서 강력 스포일러 나갑니다. 이 웹툰 아버지가 매우 미남이에요. 와, 박수! 이게 나라다. 야 이렇게 생겼어요? 개잘 생겼다. 와, 진짜 와. 귀염뽀짝하면서도 계략이 넘치는 인생 4회차 4살 아기님의 악당 공작가에서 살아남기. 아기는 악당을 키운다. 웹툰으로도 함께해요.